부동산 X8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을 했을 때 김PD님께서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은 자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촛불 민심으로 시작했던 민주주의의 발현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내기까지 되었습니다. 2위와 압도적인 차이로 단성된 문재인 대통령은요. 하지만 또 가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는 큰 명제를 달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대통령,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이라는 여러 가지의 기치를 달고 있는 그의 10대 공약을 보면요. 이제는 조금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재밌는 뉴스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는 YTN 뉴스인데요. 도로부지에 대한 뉴스입니다. 여러분도 일반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빌라. 이거는 실질적인 빌라는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이고요. 빌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이거를 구입을 누가 했습니다. 최근에. 임대 수익을 위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그 앞에 도로부지가 있었나 봐요. 사도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었나 봐요. 이게 근데 그것을 같이 사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노 했나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도로부지는 아닌 것 같아요. 도로부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도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도로가 도로부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지목상의 도로부지는 아닌 것 같고 사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토지주가 그 건물주한테 자기 땅을 사달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노 하니까 자기 땅 위에 그 담벼락을 세웠는데 그게 그 다세대 빌라 다가구 주택을 출입문을 막았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세입자분들이 그 담벼락을 넘어가면서 그 출퇴근을 하고 있고 등하교를 하고 있나 봅니다. 임산부도 있고요. 우선 뉴스를 들어보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YTN 뉴스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이 출입문도 없이 하루아침에 벽돌담으로 둘러싸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주와 땅 주인의 갈등으로 빚어진 일인데 세입자들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된 집에서 위태롭게 담을 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등굣길 교복을 입은 남매가 훌쩍 담을 넘습니다. 가방을 주고 자전거를 넘기는 모습이 꽤 익숙합니다. 건물 앞 땅 주인이 지난달 출입구 쪽에 벽돌을 쌓으면서 하루아침에 출입문이 사라졌습니다. 임신 3개월 차 한창 예민한 주부는 조심조심 담을 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68살 어르신도 외출할 때마다 힘겹게 계단을 쌓습니다. 지난달 건물주가 바뀐 뒤 건물 앞 땅 주인이 이 부지도 함께 사라고 요구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일부 포함된 데다 가격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자 땅 주인은 지난달 23일 벽돌로 출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쪽에 출입문을 만들려고 했지만 땅 주인 측은 그렇다면 이쪽에 다시 벽돌담을 쌓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문이 있던 자리엔 벽돌이 꽉 찼고 우편물까지 갈 곳을 잃은 상황. 건물주는 형법상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땅 주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 최모 씨는 구청에 문의한 결과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법이 애매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구청 직원도 벽돌담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2m 미만의 담장이나 옹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 사유지에다가 쌌는데 건물주와 땅 주인의 갈등 속에 애꿎은 세입자들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된 집에서 위험천만한 생활을 버티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뉴스가 꼭지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면 건물이 있고요. 그 앞에 출입문 앞에 사도로 쓰이는 곳을 다른 소유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른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그 소유주가 이것도 같이 사라라고 했는데 건물 소유주가 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사유지 위에 담벼락을 세웠는데 그게 그 건물의 출입문을 막은 겁니다. 네, 이 사실관계에서 나왔는데요. 이 뉴스의 워딩을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건물주는 그 사도의 주인한테 그 형법상 그 일반 교통 방해죄를 해서 신고를 했죠. 네, 소송을 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고를 한 거겠죠?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을 얘기를 했죠. 사유지 위에 2m. 2m를 왜 기준점으로 보느냐면요. 2m 이상으로 보면 불법 건축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일반적으로 못 사는 집 있잖아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많이 다다미 방이나 예전에 진짜 예전에 80년대나 그럴 때 70년대는 2m 이하짜리 집들이 많았어요. 2m 이하짜리는 불법 건축물을 안 보거든요. 근데 2m 이하짜리면 층고가 그렇게 낮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잠만 잘 수 있었죠. 네, 그런 건축물 아닌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 기준점이 2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불법 건축물을 하는 걸요. 건축법 시행령이 나오죠. 네, 이 사항을 본다면 이게 법률이 애매하지 않아요. 네, 법률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우선은 일반 교통 방해죄 맞아요. 제가 볼 땐 사실관계를 더 봐야 되겠지만 네, 이거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행정법상, 건축법상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네, 위법은 아니지만, 네, 이건 그 형법상 불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사 책임도 지을 수도 있겠고요. 그로 기인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의 벌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땅 주인이 지는 게임이에요. 자, 땅 주인은 40년 동안 수용을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수용한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사도인지 도로인지 아니면 일반 나대지인지 나대지는 아닐 거예요. 살펴보겠지만 40년 동안 사람이 왕래를 하는 거를 수용을 했다면 이게 도로 관련된 판례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판례가 있죠. 포괄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가정하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자기가 사용 수익을 포기했다면 도로로 쓰이는 거에 일상적인 도로로 쓰이는 거에 사용 수익을 포기했다면 그것도 포괄적인 사용 수익을 포기했다는 것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도로 쓴다는 가정하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0년 동안 수용된 것은 네, 오히려 이분한테, 네, 토지주한테 네, 불리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건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일경제 2017년 5월 9일 그 뉴스입니다. 임차인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건물주라는 꼭지의 뉴스인데요.
편의점 있으면 안심, 은행 지점은 정정긍긍이라는 겁니다. 네, 뉴스는 일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은행 지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네, 점포의 반을 없앤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카카오뱅크 같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자결제나 이제 전자결제를 벗어나서 전자은행이 일어난 거죠.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 우리 법률적인 문제가 조금 이거는 좀 법률적인 얘기인데 이런 거를 전자은행을 막고 있긴 합니다. 우리가 그 엘빈 토플러인가요? 부의 미래인가? 부의 이동인가요? 네, 그 책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회 경제에서 가장 느리게 간다는 게 사법 체계라고 합니다. 네, 사법 체계. 그리고 가장 빨리 이동을 하고 진행을 한다는 거는 케미컬, 즉 뭐 상업이나 아니면 회사, 비즈니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거에 하나이죠. 기술은 발달이 되고 이제는 카카오톡이나 SNS 등이 발달이 되면서 이런 전자은행 같은 것들이 발전이 되는데 문제점은 우리가 근산분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은행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힘든 겁니다. 법률이 막은 거죠. 그러면 이 금산분리법을 개정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뉴스의 꼭지는 그 부분하고는 약간 틀리긴 합니다. 지금 점포 지점들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대기업이나 아니면 은행권 같은 좀 기득권 을 중에서 세입자는 대부분 을로 보잖아요. 네, 사회적인 을에서도 슈퍼 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거기서 픽트된 즉 거기서 만들어진 양식화되어 있는 네, 양식화되어 있는 계약서 보면 진짜 과간입니다. 모 은행의 그 계약서를 실무적으로 제가 살펴볼 때는 원상복구의 문제, 원상복구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죠. 근데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그렇게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은행이기 때문에요. 넓은 평수를 다른 데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용을 하면서 오래 있을 거다. 안정적이다. 그게 크죠. 안정적이다. 근데 그런 시절은 갔다는 겁니다. 은행은요. 사회 변화로 인해서 이런 은행의 점포수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편의점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건축법상의 이야기인데 일반 규모 이상의 여러 혼재되어 있는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연면적 기준으로 약 10,000평 이상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 1층에 독점적인 편의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편의점의 건물주는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혼술이나 그 나홀로족들이 그 사회 트렌드화가 되면서 편의점이 더욱더 그 강점을 받게 되죠. 근데 이런 그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예를 들면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 같은 큰 건물의 1층에 있는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서는 신축했을 때 편의점 지정이 아마 다른 지정보다도 프리미엄이 많이 생깁니다. 많은 곳은 2억의 프리미엄이 생기죠. 자, 2억의 피 전매하는데 프리미엄이 그 정도 생기면 그거는 신고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상가의 프리미엄은 신고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그 CU나 GS나 그런 업종에 입주를 하겠죠. 대부분 다 그 큰 업체, 메이저 업체에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 조건도 편의점은 어떻게 보면 은행보다 더 슈퍼 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조건도 참 재밌어요. 예를 들어 보면 신축이다. 그러면은 처음 입주했을 때 그 위에 세대수가 채워지는 퍼센트지에 따라서 월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는 20%면은 뭐 200만 원 준다. 그리고 40%가 입주를 했을 때는 350만 원 정도 준다. 80% 이상이 입주가 됐을 때는 비로소 그 매매가에 알맞는 임대료가 책정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실무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네요. 부동산 엑스파일, 왠지 급조된 것 같은 방송. 네, 얘기를 드렸고요. 우선 정치적인 얘기를 더 하자면 저는 지지 후보가 달랐습니다. 그래도 어대문이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죠. 나라가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통령. 진짜 그 얘기가 와닿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수많은 대통령을 만나면서 정의로운 대통령이다 라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의 최초의 정의로운 대통령 문재인 딱 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